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정점순입니다. 이 시간 강의할 주제는 내 마음의 디자인,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1차적 사고, 2차적 사고, 1차적 사고의 위험성, 1차적 사고의 결과와 중요성입니다. 이 시간 강의할 내용은 1.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 2. 1차적 사고의 위험성, 3. 삶을 바꾸는 2차적 사고, 4. 2차적 사고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먼저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 여기 문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문을 방향을 180도 돌려보겠습니다. 문을 방향을 돌리니 곰이 되었습니다. 문과 곰이 같은 글자 같은데, 비슷한 글자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 여기 할머니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역시 180도 방향을 돌리니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문을 방향을 돌리니 글씨가 곰이라는 글씨가 되었던 것처럼 또 할머니 사진을 방향을 돌렸을 뿐인데 아가씨가 나왔던 것처럼 사람도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1차적 사고를 하느냐 2차적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1차적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데요. 1차적 사고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생각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켰을 때 번쩍하고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1차적 사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1차적 사고의 예를 들어보면요. 제일 왼쪽 화면을 보시죠. 먹고 싶다. 내가 먹고 싶어서 계속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사진과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른쪽 아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술 마시고 싶다. 계속 술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 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위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게임하고 싶다. 계속 게임만 한다면 만약 어떤 학생이 학교 다녀와서 계속 게임만 합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자고 또 늦잠 자고 일어나서 헐레벌떡 학교에 간다면 그 학생이 과연 수업 시간에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게임 캐릭터가 생각이 나고 레벨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수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2017년도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사건은 한 살배기 아들을 장파열로 친아빠가 때려서 숨진 사건인데요. 이 아빠와 엄마는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하루 일용직을 하고 나서 돈을 벌어 오면 두 부부가 PC방에 가서 작게는 하루에 8시간, 많게는 12시간씩 게임을 합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3명인데요.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1인당 40만 원씩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요. 그 돈으로 게임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어느 날 한 살배기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배를 심하게 때려서 검사 결과 장파열로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1차적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중국 사형수의 마지막 인사인데요. 어느 중국 남성이 노래주점 앞에 나오다가 어떤 일행과 시비를 붙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폭행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고 상대편은 5사람입니다. 결국은 5사람에게 이 사람이 실컷 얻어맞았는데요. 그 5사람이 차를 타고 유유히 떠납니다.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차를 타고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서 그 차를 들이받았는데요. 그 차가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면서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굉장히 크게 다칩니다. 이 사고로 이 남자가 재판 결과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울고 있는 아내를 향하여 안아주는 모습입니다. 또 그 옆에 사진,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오열하는 엄마를 위하여 3번 큰절을 하고 뒤돌아서서 사형장으로 갑니다. 어린 딸은 어떤 영문도 모른 채로 아빠 잘가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누리꾼들에 의해서 갑론을박 말이 많았는데요. 어떤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다, 안 됐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을 3명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내가 그 차를 쫓아가서 들이받았을 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뒤에 남은 내 가족의 인생, 아내의 인생, 어린 딸의 인생, 또 노모의 인생을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이러한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차적 사고의 위험성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보수 작업자 밧줄 절단 살인사건인데요. 이 사건 역시 2017년도 양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양산의 고층 아파트에서 인부들이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색 작업을 할 때 음악 소리를 크게 들어놓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는 어떤 남자가 일용직을 구하러 갔다가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옵니다.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요. 시끄러워서 잠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 밖으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무슨 음악 소리를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일을 하시오? 음악을 좀 줄이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부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는 이 높은 곳에서 일을 하려면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좀 틀어놓고 해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조금만 참으세요. 창문을 좀 닫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창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참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 공업용 커트칼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방금 시비가 붙었던 그 남자의 밧줄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서 음악을 얼른 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옆에 사람이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사람의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는 12층에서 그대로 떨어져서 거기서 즉사를 하였는데요. 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떨어진 남자는 딸 넷과 아들 하나를 둔 5남매의 아빠이자 한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7식구였는데요. 이 남자가 조금 참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잠을 자려면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잔다든지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잔다든지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내가 잠을 못 자서 너무 화가 나. 이 화를 어떻게 풀어야지 하고 바로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무기징역이든 35년이든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망쳤지만 그 7식구 인생, 그 인부와 아내와 그 아이들 5명의 인생도 송두리째 망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적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번에는 2차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적 사고를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과연 나의 이 생각이 옳은가입니다. 2차적 사고 중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아보기 이전에
영상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재밌는 로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11년 전인데요. 24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받았던 분, 그리고 5년이 흘렀는데 그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로또의 저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저주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박 앵커께서는 로또의 1등 당첨될 확률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준비를 전혀 못했는데 16만 분의 1 이런 거 아닌가요? 아유, 그거만 되면 사죠. 근데 예. 그 확인을 해보니까 무려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엄청난 숫자인데 이게 어느 정도일까? 1년 동안 살면서 벼락에 맞을 확률이 5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일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로또에 맞아서 242억이라는 거금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예,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11년 전에. 예. 2003년에 이런 거금의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이분의 사연이 좀 기부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03년 5월에 이제 그 242억이 당첨이 돼서 네. 실제로는 189억. 아, 세금 내고?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돈을 수령을 했는데 20억은 가까운 가족들에게 무상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무상증여. 그리고 35억 정도에는 병원 설립하는데 투자도 하고 예. 그리고 이분이 평소에 소액 주식 투자를 하던 분인데 평소에는 100만 원, 1000만 원 요 정도 하시다가 예. 거기에 동그라미가 한두 개씩 막 붙은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엄청난 돈으로 이제 주식을 확 하고 부동산도 사고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하셨는데 예. 병원 사업도 망했고 그리고 주식도 폭락을 해서 원금을 건지지는커녕 2008년에 완전히 재산이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아, 불과 5년 만에. 그렇습니다. 아니, 20억을 남에게 줄 정도면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박한 분이 아닐 텐데. 그렇죠. 왜 이렇게 안 좋은 결과에 맞았을까? 모르겠네요. 문제는 이분이 주변에 내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예.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주변의 전문가들이나 금융기관 이런 도움받지 않고 지인들은 물론이고요. 혼자서 판단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서 재산을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 좋은 결과를 단 한 건도 얻지 못해서 결국 5년 만에 200억 가까운 돈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이 그래프가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는데 빈털터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쭉 벌어졌나 보죠? 자, 남은 재산이 하나 있었죠. 그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예.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또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아, 사기까지요? 내가 선물 투자 전문가인데 투자를 해라. 그리고 나는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돈을 챙겨서 갚지를 않은 겁니다. 아, 그랬군요. 그렇게 생활을 계속해서 해오다가 결국 마이너스 2억 8천만 원을 기록한 다음 예. 범죄 수법이 나쁘다라고 판단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결국 구속되는 신세가 된 거죠. 예. 18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다 날리고 빚까지 이렇게 졌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보통 로또에 당첨이 되면 저주가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실제 많이 그렇습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이 최근에도 많았는데요. 예. 올해 3월에도 13억 정도 당첨된 분이 전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도박까지 벌이다가 결국 체포된 일이 있었고요. 예. 지난해 7월이죠. 지난해 7월에는 18억 원에 당첨이 됐는데 이 돈 가지고 역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예. 쉽게 번 돈이 쉽게 나간다.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로또 당첨자의 저주. 로또가 당첨되면은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242억 로또를 당첨한 분이 5년 만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요. 그리고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가 됩니다. 또 13억을 당첨된 분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또 18억 당첨자가 사업 실패 뒤 자살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덩이를 숨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아주 행복하게 사는 어머니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외아들은 나무를 팔아서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던 중 땅속에서 커다란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 금덩이잖아. 와, 이 금덩이를 팔아서 우리 아들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나도 더 이상 이렇게 땅을 파지 않고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도 사고 참 행복하겠다 라고 첫 번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 윗집 마을에 부잣집 아들들은 매일 기생가 놀고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아들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과연 내 아들은 돈이 많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니 내 아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을 했습니다. 금덩이를 다시 땅에 묻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우리 이제 이사를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은 워낙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네 어머니 그렇게 해요 라고 이사를 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금덩이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저 금덩이를 팔으면 돈이 얼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로또 당첨자의 저주라는 그 영상을 보고 난 뒤 이 금덩이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금덩이가 아까우신가요? 네, 아깝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들이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았던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어머니가 2차적 사고를 해서 지혜롭게 하심으로 해서 그 아들과 어머니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삶을 바꾸는 2차적 사고,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며 사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적 사고 중 과연 나의 이 생각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랫동안 남의 편이었다가 이제 내 편이 된 남편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학교 다닐 때는 쭉쭉 빵빵 잘 나갔고요. 아가씨 때도 서울의 노른자이죠. 강남의 높은 빌딩에서 본사 직원만 몇백명 되는 곳에서 근사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이 만족했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올해도 시집 안 가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라고요. 저는 호적에서 파이는 것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속전속결로 딴따다단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 연애 때 남편과 결혼 후의 남편이 같은가요? 네, 저도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나만 위해줄 것 같은 남편이,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아 뿔싸, 그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더라고요. 대화의 90%가 여기였고요. 허구한 날 물건을 집어던져서 집에 남아도는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은 늘 전쟁터 같았고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는 못 살지. 그래, 10년만 참아보자. 10년만 참아보고 안 되면 결단을 내리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살아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멘토 마인드 강사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고를 하십시오. 사고에는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가 있습니다. 제가 1962년까지는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똑똑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삶이 실패하고 난 뒤 제가 잘나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제가 틀렸 걸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 불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그럼 과연 내가 남편보다 잘났다는 이 생각이 과연 옳은가?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늘 그 우등상이란 타이틀의 상을 받았습니다. 매년 이 상을 받다가 보니까 제가 그 문구를 외우는데요. 외워 사람은 행실이 올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장을 보면은 빨간 글씨로 행실이 올바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인드 강사님의 강연을 듣고 나서 제가 남편보다 잘난 구석이 있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남편보다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시다시피 키도 작죠. 못생겼죠. 게다가 뚱뚱해서 굴러갈라 하죠. 성격이라도 좋으면 용서가 되는데 성격도 좋지 않죠. 그런데 허구한 날 남편을 이런저런 이유로 무시하면서 살았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늘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던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또 심지어는 남편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남편 집이 가난한 것은 남편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늘 제가 잘났어, 똑똑해, 오라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요. 그 마인드 강사님의 강연을 듣고 난 뒤 제가 틀린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을 듣고 난 뒤 남편에게 굉장히 미안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라고. 그리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보와 당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보는 같을려, 보배보, 보배와 같다는 뜻이죠. 당신은 마땅할 당, 몸신, 내 몸처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최고의 남편이라고 말도 하고 여보와 당신이라고 문자도 넣었지만 제 마음에도 그런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확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확요. 예, 처음에 문을 180도로 방향을 돌리니 곰이 되었던 것처럼 남편도 180도로 확 달라졌습니다. 결혼 후 오랫동안 남의 편이었던 남편이 드디어 내 편이 되었습니다. 2차적 사고 결과 제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옳은 사람이 아니고 틀린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남편이 늘 최악의 남편이었는데 최악이다, 저질이다,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었고 멋진 남편이었고 저에게 고맙고 감사한 남편이었습니다. 삶을 바꾸는 2차적 사고, 자기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서 깊은 사고를 하게 되면 삶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강연을 듣고 난 이후 제가 2차적 사고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적 사고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적 사고를 배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가 직접 실패를 경험해보고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음에서 미리 감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차적 사고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두 번째, 2차적 사고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 아까 앞에 화면에서 보시던 내가 직접 실패를
경험해보고 오랫동안 고생을 해보고 2차적 사고를 하는 방법을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2차적 사고를 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방법을 하시겠다고요. 예, 역시 우리 어르신들은 현명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1차적 사고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든가 아, 내가 이렇게 1차적 사고가 일어났지만 다시 생각해서 2차적 사고를 했을 때 성공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2차적 사고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고에는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가 있습니다. 1차적 사고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생각입니다. 이 1차적 사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2차적 사고는 다른 방향으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 2차적 사고를 배우는 방법 첫 번째,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 과연 나의 이 생각이 옳은가? 하고 2차적 사고를 했을 때 삶이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1차적 사고가 아닌 2차적 사고로 다른 방향으로 깊이 생각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